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혔는데요.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사시던 집을 욕심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가족끼리 서로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친정엄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 생각했는데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에게 사이다 크게 한 방 먹이고 이혼했는데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흔한 사춘기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고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일찍 철이 든 저는 공부도 알아서 잘했고 회사도 원하던 곳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좋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난 우리 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뭐가 대단해? 엄마는 우리 선주처럼 공부도 잘 못했고 좋은 회사도 다녀본 적 없잖아. 엄마, 배우는 건 나이에 상관없어. 엄마도 이제 하고 싶은 거 배워봐. 영어 배울래? 아니면 문화센터는 내가 등록해 줄게. 엄마는 저와 달리 성격이 조용하신 편이라 적극적인 면이 없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눈치껏 학원을 등록해 드리면 못 이기는 척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 걸 집에 와서 저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친구처럼 지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저는 남편과 사귀고 있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집에 자주 놀러와서 엄마도 좋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민호 왔어? 마침 잘 됐다. 저녁 먹고 가. 그러려고 왔어요. 저번에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은 묵국 끓였는데. 묵국도 맛있겠는데요? 저 뭐든 잘 먹어요. 엄마, 민우 씨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 꼭 엄마 음식하고 비교한다? 뭐라고 비교를 해? 식당에서 나온 음식 보고 이 맛으로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냐고 한다니까? 엄마 음식 정도 되어야 식당할 자격이 있다면서. 에이, 내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빈말이라도 듣기는 좋다. 에이, 어머님,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 하시면 대박이라니까요. 됐네요. 얼른 밥이나 먹어. 남편은 말도 잘하고 넉살이 좀 있어서 엄마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남편이 자주 놀러 오는 걸 좋아하셨죠. 저는 긴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혼자 지내게 되셔서 걱정이 좀 컸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엄마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여전히 제가 등록해드린 학원도 다니시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친정과 달리 시댁은 식구가 좀 많았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가 둘이나 됐는데 신우들은 다 결혼도 안 해서 시댁에 가면 북적북적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말수가 많다 보니 명절에 친척들까지 모이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것도 싫거나 하지 않았고 남편이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위해주니까 결혼도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친정에 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엄마가 집에 잘 계시지 않았기에 저희들이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남편과 저는 여전히 신혼같이 지냈고 저는 이렇게만 살면 더 행복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어지럽다고 하셔서 같이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매년 건강검진을 해왔고 그때마다 별 이상이 없어서 이번에도 아무 걱정 없이 엄마를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작년에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왜 그래? 그러겠지. 괜찮다고 나오겠지? 그래. 1년 사이에 무슨 큰 병이라도 생겼을라고. 저는 옆에서 불안해하시는 엄마를 어떻게든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엄마가 긴장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빈혈이 좀 있으셔서 어지러운 증상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 처방만 받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당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엄마는 초음파 CT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 마침 토요일이라 아침 일찍 서둘러 친정으로 갔는데요. 엄마가 이날도 계속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불안했는데 엄마 앞이라 괜히 웃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결과가 너무 기막혔습니다. 엄마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병원에서 영상 CD와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큰 병원을 예약 후 찾아갔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엄마나 저나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보다 엄마가 많이 놀라셨죠. 엄마는 치료 의지가 대단하셨기에 항암 후 수술을 하자는 의사의 말에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항암이 얼마나 힘든 치료인지 잘 아시면서도 어떻게든 이겨낼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이때 엄마의 소식을 듣고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가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 전 저와 남편에게 맛있는 밥 한 끼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를 생각해서 음식을 사가자고 하더군요. 장모님 힘드신데 무슨 밥이야. 됐어. 치료 시작하면 언제 또 밥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아직 괜찮을 때 먹자고 하셨어. 가자. 에이, 그래도 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음식을 사서 갈까? 오,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기 전 밖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갔습니다. 내가 음식 다 했는데 뭘 사왔어? 쓸데없이 돈 쓰고 그래. 장모님 힘드실까봐 사왔어요. 그래, 알았어.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 내가 자네 좋아하는 찌개도 했고 좋아하는 반찬도 많이 했어. 네. 남편은 평소처럼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간 오버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원래 싹싹한 성격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자기야, 한 그릇 더? 역시 장모님 찌개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갈 때 좀 싸줄게. 네.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엄마는 얼마 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총 10회를 받으셨는데 맨 처음 항암 치료 때는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으나 그래도 잘 이겨내셨어요. 제일 힘든 건 엄마였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항암이 끝난 후 엄마는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살이 20kg 가까이 빠지면서 식사에 더 신경을 써야 했어요. 엄마를 신경 쓰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자기야, 택배 시킨 거 있어?
이게 뭐지? 그거 전복이야. 전복? 장모님 요즘 기력도 없으시잖아. 전복이 그렇게 좋다네. 익혀서 죽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산 거야? 어, 그런데 자기가 좀 고생해야겠다.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내가 할게. 고마워. 남편은 그동안 엄마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라도 신경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남편은 정말이지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가는 날이 주말이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를 직접 부축까지 하면서 함께 다녔는데 남편한테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암이라고 해서 다들 놀랐지만 항암의 수술까지 엄마는 긴 여정을 잘 이겨내고 계셨고 음식에 신경을 쓰다 보니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대로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주고 검진도 자주 받으면 된다고 해서 한시름 놨는데요. 수술 직후 선망 증상이 와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니 증상이 거의 사라져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이모가 계셔서 엄마 옆에서 잘 챙겨주셨고 저도 틈날 때마다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망 증상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낫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장모님 말이야. 집으로 모셔오면 어때? 우리 집으로? 선망 증상은 가족들이 옆에서 대화도 많이 해주고 해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 이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자기가 딸이니까 장모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랑 같이 지내면 당신이 많이 불편할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난 언제든 환영이라고. 남편이 먼저 저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모와도 얘기를 해봤는데 익숙한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여 엄마는 결국 친정에 그대로 계시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도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엄마를 매일같이 지켜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편한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는 엄마를 간병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모가 거의 같이 생활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제가 옆에 있기를 너무 원하셔서 다니던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증상은 심하지 않으셔서 잠깐씩 저를 못 알아보시긴 했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증상도 조금씩 좋아졌고요. 남편은 퇴근하고 종종 친정에 들러서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시네.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컨디션 좋았어. 다행이다. 나 그럼 그만 가볼게. 당신 내일 오는 거지? 같이 나가자. 나도 잠깐 바람 좀 쐬게. 남편은 자주는 아니고 가끔 퇴근하고 들르거나 주말에 왔는데 너무 힘들까봐 안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 마음이라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했어요. 난 자기 힘들까봐 그러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야? 간병인도 있고 나랑 이모도 있으니까 당신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싫어. 우리 장모님인데 내가 신경 써야지. 참, 그런데 이 아파트 말이야. 시세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 그래? 몰랐네. 그렇게 올랐는지. 그냥 우리 아파트 시세 보다가 궁금해서 장모님 아파트도 봤는데 지금 팔면 돈 버는 거야.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고.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얼른 올라가. 내일 내가 데리러 올까? 아니야.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데 혼자 갈게. 가서 얼른 쉬어. 알았어. 그럼 고생해. 남편이 이날 생뚱맞게 갑자기 엄마 집 시세를 얘기하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쉬는 동안 친정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했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남편도 챙기고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를 더 신경 써야 해서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 종종 친정에 와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엄마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방 정리도 해줘서 세상에 이런 남편 없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엄마는 증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호전이 돼서 예전처럼 잘 지냈으면 했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엄마는 많이 답답해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종종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갔다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엄마의 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뭐하러 왔어. 나도 이때 저녁에 집에 갈 건데. 그냥 왔어. 약속도 없고 해서. 아가씨는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장모님 아파트 말이야. 집값 확 올랐을 때 팔면 어때? 그걸 팔면 엄마 퇴원하고 어디로 가라고. 좀 작은 평수로 알아봐도 되고 장모님 혼자 사시는데 지금처럼 큰 평수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팔면 돈 많이 받으니까 장모님도 이득 아닌가? 엄마가 그 집에 오래 사셔서 안 파실 거야. 집 얘긴 그만하고 얼른 가. 일단 알았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저는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낮에 병원에 갔다 오는 게 전부라 집에서 남편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만 보면 엄마 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파는 게 낫지 않냐며 마치 엄마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듣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장모님이 언제 퇴원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집을 비워두는 것도 좀 그렇다. 뭐가 그래? 엄마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고 컨디션 좋아지면 퇴원도 가능하다고 했어. 에이, 그건 아닐걸. 뭐? 지난주에 내가 병원 갔을 때 따로 물어봤는데 퇴원이 쉽지는 않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집을 저렇게 비워두는 건 손해야.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당신 집 될 텐데 미리 처분하는 건 어떠냐고 한 말이구만. 뭘 그렇게 화를 내냐?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재산 상속은 살아 계실 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저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속내가 궁금했어요. 혹시 저 집이 탐나서 저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제가 남편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따로 연락이라도 한 게 있나 싶어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남편이 왜 저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단톡방이었어요. 결혼 초 남편이 단톡방에 저를 초대해서 다 같이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톡으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에는 단톡방이 2개였어요. 제가 있는 방과 없는 방이 존재했죠. 어쩐지 결혼하고 시댁 단톡방은 어쩌다 한번 대화가 오가는 정도라 나가도 모를 정도였는데 제가 없는 단톡방은 매일같이 시댁 식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남편이 친정엄마의 집 얘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책임진다니까. 어떻게? 오빠가 모아둔 돈 있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야? 우리 장모님 집 있잖아. 어차피 장모님 오래 사실 것 같지도 않고 그 집은 우리 손주가 차지하게 될 건데 내가 잘 달래가지고 집 팔자고 얘기할 거야. 그럼 그 집 판 돈을 주겠다고? 아니, 그 아파트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서 지금 팔긴 아까워.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집에 네가 들어가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해야지. 지금은 팔자고 꼬시는 중인데 넘어오질 않네. 일단 기다려봐. 처음부터 너한테 그 집 주자고 하면 선주가 그러겠어? 천천히 얘기해야지. 언니가 그렇게 해주겠어? 이 오빠만 믿으라니까. 남편이 단톡방에서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가 먼저 신혼집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더 나서서 집을 해준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자기 집도 아니면서 뭔 생각으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려보니 남편은 이미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처음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남편이 친정에 자주 가니까 어머님은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때 남편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들, 선주가 사돈 옆에 있다면서 너까지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 엄마, 사람이 갑자기 잘하면 의심받아요. 의심? 지금부터 미리 장모님한테 잘해야 나중에 제가 뭘 요구해도 떳떳하게 받아내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 누가 갖겠어요? 손주가 받으면 제 지분도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데 이럴 때 미리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나중에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환자 있는 집에 가는 거 좋은 줄 아세요? 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집 때문에 그동안 싫으면서 억지로 엄마를 챙기는 척 했던 거였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엄마한테 싹싹하게 잘했던 남편이라서 저는 의심하지 못했는데 진짜 이 배신감은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프신 와중에 남편하고 싸울 수도 없었고 엄마 몸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당장 엄마부터 신경 써야 했습니다. 엄마는 합병증으로 중환자실까지 가셨고 이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이대로 영영 돌아가실까 봐 종교가 없음에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나서 며칠 뒤 엄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허망했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잘하셨는데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살면서 이날만큼 많이 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울어도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톡으로 시댁 식구들과 헛소리를 하던 남편놈 얼굴도 꼴보기 싫었는데 엄마 장례식은 치러야 하니 저도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안 와도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는 게 싫었어요. 다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제 앞에서 온갖 슬픈 척을 하며 위로랍시고 제 손도 잡고 어깨도 토닥토닥했지만 제 눈에는 가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선주야, 괜찮니? 네. 많이 울었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래도 어떡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민우 네가 옆에서 잘 좀 챙겨. 그러고 있어요. 엄마는 그만 가보세요. 가긴 어딜 가. 여기 있어야지. 가셔도 돼요. 외갓집 어른들 계속 계실 거라서요. 그래도 예의가 아니지. 우리도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님은 그만 가보셔도 된다고 했지만 고집을 부리셨고 저녁에는 아버님과 신우들도 왔습니다. 제가 그 톡 내용을 보지 않았더라면 모를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하는 짓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손님이 오셔서 정신도 없는데 시부모님과 시누들이 보이지 않아 집에 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간 게 아니라 아주 팔자 좋게 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서 그쪽에 짐을 두었는데 핸드폰을 가지러 제가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방 안에서 시부는 주무시고 계셨고 시모와 시누 둘은 밖에서 음식까지 사와서는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계셨어요? 왜? 뭐 줄까? 우리가 나가서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었어.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유아 분식집 있길래 좀 사왔다. 선주 너도 먹어볼래?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럴 거면 집에 가지 왜 버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뻔했어요. 장례식장에 끝까지 있어줬다고 나중에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 핸드폰에서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잠을 못 잤다며 잠깐 눈 좀 붙인다고 방에 들어간 남편이 한쪽 구석에 핸드폰을 뒀길래 열어봤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댁 식구들이 또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너네도 와야지. 특히 정연이 너는 꼭 와. 나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고마워하지. 안 그래? 그래, 그건 네 오빠 말이 맞아. 우리 다 같이 가서 끝까지 자리 지키면 손주도 알겠지.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얼굴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는데 그럴 땐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까지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저는 집이 아닌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납골당까지 가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왔는데도 여전히 집에 엄마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쓰던 이불도 입었던 옷도 그대로인데 엄마만 없으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울면서 아깝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저는 저녁 늦게까지 엄마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온 저를 보더니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피곤해서 대충 씻고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더니 저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선주야, 피곤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 집에 있었어. 피곤해서 그런데 나 좀 잘래. 그래, 알았어. 일단 푹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저는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남편은 밥까지 차려놨습니다. 일어났어? 나 먼저 먹을까 하다가 기다렸는데 잘 됐다. 얼른 와, 밥 먹자. 밥솥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밥을 했어? 내가 한 건 아니고 엄마가 아침에 다녀가셨어. 어머님이? 너 밥 잘 챙겨주라고 하시면서 반찬에 국이랑 밥까지 따로 챙겨오셨더라. 아, 그래? 입맛 없어도 좀 먹자, 정말 저를 생각해서 가져오신 게 아닌 걸 알았기에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었고요. 그래서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남편도 그럼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먹어. 당신도 안 먹는데 나도 안 먹을래. 한 끼 굶는다고 뭐 죽나? 자기야, 우리 드라이브 갈래? 아니. 그럼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사다 줄게. 없어. 저기, 그런데 선주야. 뭐 할 말 있어? 아까부터 왜 그래? 할 말 있어. 말해. 우리 정연이가 결혼 날짜 잡았잖아. 그런데? 내가 오빠니까 뭐라도 도움되는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 뭘 해주고 싶다는 건데? 저는 다 알면서 모른 척 얘기했습니다. 뭐 살림살이 이런 거 말고 통
통 크게 신혼집을 해주고 싶은데 어때?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무슨 돈으로 해준다는 거야? 그게 장모님 아파트 있잖아. 뭐? 내 말 잘 들어봐. 장모님 아파트를 당장 팔자 이것도 아니고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브랜드라서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내 동생이 결혼해서 거기 들어가 살면 어떨까 싶은데 그냥 집으로 꽁으로 주자는 게 아니라 전세 개념으로다가 살게 해주고 나중에 집값 더 오르면 그때 팔아도 되고 그러면 나나 당신이나 당장 돈 안 들이고 결혼 선물 해주는 거잖아. 생색날 수도 있고. 안 그래? 남편의 속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였기에 저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은 당장 첫째 신우가 엄마 집에 들어가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신우네를 내보내고 집을 팔자는 얘기였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집을 팔자고 하더니 이번엔 그냥 들어가 살게 하자고 하고 어느 쪽이든 그 집을 욕심내는 건 똑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알았어.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어?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가 명절이니까 그때 식구들 다 모였을 때 말하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 알았어. 저는 그러자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 혼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다고 했더니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엄마가 사시던 집을 신우한테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남편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이상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주야, 생각해봤어? 아직.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데 너무 오래는 생각하지 마. 이 생각이라는 게 말이야. 하면 할수록 골치만 아파지거든. 알았다고. 그리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먼저 집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씨가 엄마 집에 들어가 살면 계약서를 써야 하나? 당신 결정한 거야? 마음 정한 거야?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계약서 그까짓 거 쓰면 되지. 가족끼리 계약서 쓰고 사는 집도 많대. 그래? 그런데 아가씨네 회사에서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출퇴근하기 힘들 텐데? 너도 참 별 걱정을 다해. 그 좋은 집이 생기는데 무슨 출퇴근 걱정이야. 오래 걸려도 무조건 다녀야지. 선주야, 고맙다.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 몰랐어. 그럼 내일 우리 가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다. 정윤이한테만 미리 얘기해야겠다. 그래도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알았어. 고마워, 선주야. 진짜 고마워. 저는 집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개념이고 뭐고 간에 엄마 집에 시댁 식구가 사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 입이 간질간질하다면서 첫째 신우에게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집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너무 장하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그때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정연이랑 수진이 목소리인데 애들 싸우나? 엄마, 제가 가볼게요. 그런데 그때 신우 둘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는 방에서 나왔고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뭔데 그 집을 다 갖겠다는 거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한테 니라고 했어? 꼴랑 1살 차이 나면서 언니 소리 듣고 싶냐? 언니 대접받고 싶으면 그런 행동을 해? 뭐? 이게 진짜 머리 안 나? 안 나?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 너네 왜 그러는데, 어? 말로 해, 말로. 이 기집애가 내 신혼집 가지고 자기도 가는다고 난리잖아.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냐고. 엄마, 나도 남자친구랑 내년에 결혼하는데 나는 집 안 해줘? 그 집 브랜드라며. 지금도 엄청 비싸다는데 그걸 어떻게 언니한테만 줄 수 있어? 말도 안 돼. 저는 더는 못 산다고 이혼 통보하려고 왔는데 신우 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이 정말 우스웠습니다. 집은 무슨, 일어난 푼도 줄 생각 없는데 이날 아주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단 둘 다 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이것들이 정말 그만 못해. 민우야, 네가 좀 말려봐라. 응? 아, 네 아빠는 대체 어디 간 거야? 그만 좀 해. 일단 놓고 말로 하자. 어? 싫어. 먼저 말하면 손 놓을게. 나한테도 그 집 나눠준다고 하면 놓는다고. 뭐라고? 이러다 애들 머리카락 다 뽑히게 생겼네. 애미야, 네 엄마가 물려준 집을 서로 갖겠다고 저렇게 싸우는데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 집 팔고 돈으로 나눠주거라. 응? 그럴까요? 정말이냐? 그렇게 할 거야? 어머님, 제가 미쳤어요? 그 집을 주게? 아니, 뭐? 제 말에 서로 머리채를 놓지 않고 꼭 쥐고 있던 신우들은 손을 놓고 저를 쳐다봤고 남편 역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주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너 그 집 내 동생한테 준다고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 어제 분명히 그랬잖아.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우리 정연이가 출퇴근이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한 말은 그거 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한 얘기 아니었어? 난 내 입으로 집 준다는 말 한 적 없어. 네가 혼자 희망회로 돌린 거겠지.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혹시 명의 변경 서류야? 꿈도 크네. 정신 차려. 아무리 그래도 내 집도 아닌 엄마 집을 어떻게 욕심낼 수 있어? 잠깐만. 이거 이혼 서류잖아? 뭐? 이혼 서류? 아니 세상에. 선주야, 이게 뭐냐?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응? 말 그대로 저 인간이랑 더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뭐야? 야, 이선주,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사람이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동안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냐? 어? 장모님 병원 가실 때 매일은 아니어도 직접 운전해서 부축까지 해가면서 모시고 다녔어. 퇴근하고 피곤해도 장모님 건강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자주 가서 잠깐이라도 장모님 얼굴 보고 왔다고? 그래, 선주야. 너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돌아가신 사돈한테 정말 잘한 건 나도 알아.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벌 받아. 벌이요? 누가요? 제가요? 얘가 왜 이래 무섭게? 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받을걸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뭐? 야, 내가 뭘 어쨌는데? 너 솔직히 나처럼 잘하는 사위가 또 있는 줄 아냐? 다른 사람이라면 다들 나 몰라라 하지. 나처럼 그렇게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고 신경 쓴 사람 또 있을 것 같아? 네가 어디까지 거짓말 하나 지켜봤는데 정말 안 되겠다. 네가 친정에 자주 왔던 건 엄마 얼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도장 때문이었겠지. 뭐? 저는 그동안 남편이 엄마의 집을 욕심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 친정에 자주 찾아가서는 엄마의 인감도장을 찾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친정에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엄마가 처음에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의 수술까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모가 CCTV 설치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선주야, 거실이랑 안방에 CCTV 설치하는 거 어떨까? CCTV요?
내가 계속 있을 거긴 할 거지만 24시간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주방에 있거나 화장실이라도 간 사이에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 처음엔 이모의 말씀을 듣고 홈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간병인도 오시게 되었고 제가 일하느라 자주 친정에 찾아가지 못해서 설치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설치 후 CCTV를 보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 곁에 자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수술까지 마치고 집에 오신 뒤로 단 한 번도 혼자 계신 적이 없었어요. 간병인이나 이모가 항상 같이 계셨고 저는 퇴근하고 들리거나 주말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 회사를 쉬고 친정에서 지낼 때 남편이 친정에 정말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남편이 엄마 옆에 붙어 있었는데 남편은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장례 후 집에 와서 엄마가 보고 싶어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모도 안 계시고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가거나 슈퍼라도 가면 그 사이 남편은 엄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서랍을 마구 열어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는데 처음엔 대체 뭐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계속 돌려보다 보니 남편이 찾는 건 엄마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홈 CCTV는 대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대놓고 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장모님, 도장 어디 있어요, 도장? 어? 또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네. 도장이요. 이름 써있는 도장 꼭 찍는 거. 답답해. 아이씨. 엄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 남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매번 엄마에게 가서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엄마가 선망 증상 때문에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런 엄마를 보고 욕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씨, 이 노인네 도장을 어디다 둔 거야? 장모님! 아니, 박경숙! 내 말 안 들려? 도장 달라고 여기다 찍게, 어?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당신 딸이 편하게 살 수 있어. 도장 안 주면 내가 당신 딸 힘들게 해줄 거니까 잘 판단해, 어? 내 말 듣고 있어? 아니, 아파서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날 제가 엄마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CCTV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 손에 들려있던 흰 종이가 대체 뭔가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그건 위임장이었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그 위임장에 엄마 도장을 찍어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이런 영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저한테 말을 바꿨다며 다들 모진 말을 해댔습니다. 너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아냐?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질 않나 무슨 도장 얘기를 하고. 너 끝까지 모른 척한다 이거지? 답답해. 뭘 모른 척해. 너야말로 진짜 이럴 거야? 이미 집 주기로 했으면 시원하게 주고 끝내자, 어? 주긴 뭘 줘. 너랑은 이혼인데. 이혼? 내가 너랑 이혼한다고 했냐? 내가 안 해주면 그만이지. 소송도 뭐 쉬운 줄 아나 봐. 소송에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나한테 장모님 집 떼줘야 하는 건데. 너 그건 생각도 못했지? 사람이 말이야 머리를 잘 써야 한다고. 나랑 이혼하면 너한테 손해야. 하지만 남편은 제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갑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네가 봐도 문제 있는 영상처럼 보이지? 네가 하려던 저거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거 몰라? CCTV가 있었어? 진짜 소름 끼친다. 너 같은 인간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겠냐? 아니, 선주야. 그런데 나 안 했잖아. 내가 도장을 훔친 것도 아니고 문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도장이라도 내줬으면 상황은 달라졌겠지. 지금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내가 장모님한테 정말 잘한 건 사실인데 왜 인정을 안 해? 웃기지 마.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이거다 싶어서 너네 식구들 똘똘 뭉쳐서 집 얻어내려고 수쓴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내가 인정할 건 딱 하나야. 네 연기력. 마음에도 없는데 아픈 우리 엄마 위해주는 척 신경 써주는 척 연기하느라 애썼다. 차라리 배우를 하지 그랬냐? 너랑은 바로 이혼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그럼 저 집은요? 언니가 집 준다고 했잖아요. 아가씨, 입장을 바꿔봐요. 아가씨라면 저한테 집 주겠어요? 이혼하자는 그 말 후회 안 하지? 안 해? 그래 해! 하자 이혼! 정연아 수진아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그 집 받아낼 거니까. 야 이선주 너 혼자 똑똑한 척 잘난 척하지 마. 우리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데 장모님 집 우리가 나눠야 하는 거 모르냐? 내가 장모님한테 잘했던 거 주장하면 기어도 인정받을걸? 하지만 법적으로도 친정엄마 재산을 남편에게 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아봤거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는데 남편은 억울해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애쓴 걸 몰라준다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을 요구했고 거절하는 남편에게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날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이혼하고 싶으면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의 집은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제가 엄마로부터 재산을 받고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남편과 나눠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친정엄마한테 남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점까지 있었기에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결국 며칠 만에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제가 알 수 없을 뿐더러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 집은 애초에 네가 욕심내면 안 됐던 거? 선주야. 그런데 우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장모님한테 진심이었던 거 너는 알잖아. 몰라. 네가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애초에 그런 맘을 먹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건 아니야. 정말이야. 그리고 정연이가 집 안에 가면 결혼 파토난다고 지금 우리 집 난리다. 첫째 신우가 결혼할 상대가 직업이 괜찮았는지 신우가 집을 해가기로 했다는데 시댁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친정엄마의 집을 받아내려고 끝까지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바로 무시해버렸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소송을 통한 재판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의 내용은 물론 엄마 집에서 녹화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엄마의 집은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아니었고 남편의 기여도 역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몇 번이나 찾아와서는 또 헛소리를 해댔어요. 선주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 네 얼굴도 보기 싫어. 넌 어떻게 너 혼자만 잘났냐? 나만 잘못했어? 너 때문에 내 동생 결혼도 못했어.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그때 그냥 내 말대로 했으면 됐잖아. 정연이가 집 얘기 꺼냈다가 못해간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래. 그러면서 결국 파혼했고 계약한 거 줄줄이 위약금 내가 다 물어줬고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도 내가 다 냈다고. 집회 가야 결혼해주는 거였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그런 결혼하면 행복하나?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여기에 너도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돈이라도 달라 이거야? 그래. 돈은 못 주겠고 대신 이건 어때? 뭔데? 아! 뭐야? 너... 저는 그때 전 남편의 뺨을 때려줬습니다. 솔직히 그 인간 몸에 손도 대기 싫었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무도 몰래 엄마한테 막말을 하고 욕한 게 너무 화가 나서 대신 때려줬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너 그때 뭐라고 했냐? 노인네? 내가 너네 엄마한테 노인네라고 하면 좋겠냐? 그리고 엄마한테 협박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나를 찾아와? 미친 거야? 내가 네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거 몇 가닥 안 남아서 참는 줄이나 알아. 빨리 안 꺼지면 남은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 남편은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알고 일단 돌아가긴 했는데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번호도 차단해버려서 전 남편과 그날 이후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현재 저는 여전히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립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 따위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짐을 버린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합니다. 돈이든 뭐든 자신의 것이 아닌데 욕심을 부리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린애도 다 알만한 내용인데 전 남편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을 열심히 후회 없이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잘 살다 왔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다가올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